발표 순서는 홍수량 관리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홍수 총량제 개념, 그다음에 홍수 총량제 한계, 그다음에 홍수 총량제를 하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홍수량 위협 분담제 도입 방안, 결론 및 발표 방안을 적었습니다. 이건 21년 7월에 서울에서 이제 발생한 홍수 상황인데요. 일단 서울에서 독일에서만 최소 200명 이상이 이제 사망하거나 실종했습니다. 일단 독일에서 생각하는 홍수에 대한 원인은 주로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메르켈 총리도 이제 현장에 가서 기후 변화의 싸움에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20년 8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댐 하루에 이제 피해 났던 상황인데요. 이제 정부 전문가들,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한 사항들이 대부분 기후위기 대응 홍수 대책으로 홍수 방어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홍수 예보를 강화해야 된다, 댐 운영 체계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홍수 총량제 홍수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게 잡아봤는데, 이제 홍수 총량제를 여러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정한 교수님은 치수 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홍수 총량제를 도입해서 작은 위협 단위마다 감당할 수 있는 홍수량을 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동진 국토안전연구원 대표는 홍수보험제도, 피해보상제도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홍수 총량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수상사 사장님으로 계시는 박재현 교수님도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에서 이제 홍수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치수 계획을 위협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협 중심의 홍수 총량제를 제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제1차 국토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자연 기반 해법의 촉진을 위해서 홍수 총량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홍수량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홍수량을 200개 주요 하천 지점별로 이제 홍수량을 산정 배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할당 홍수량을 고려해서 하도 대책과 위협 대책을 시행하도록 이제 수조안법, 그다음에 하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역 내 홍수량 관리 대책이라는 게 이제 하도 대책도 있지만 유역 대책으로 저류지, 홍수터, 방수로 등도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수량 관리 추진 경인데요. 하천법 첨부 개정이 이제 2007년 4월에 있었는데, 이때 이제 홍수량 할당제 개념이 도입됐고요. 지금 이제 시기가 같지는 않지만 10년 12월까지 유역종합치수계획, 이제 예전에 하천법 제24조를 통해서 12대강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산정하고 할당해서 치수계획을 수립 시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9년 12월에 이제 통합물관리 국정과제 일환으로 전국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량을 지금 산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하천유역 수량관리계획을 통해서 이제 하천의 홍수 소통 능력, 그러니까 하도 통수능이죠. 하도 통수능을 평가한 후에 아마 위협 홍수 분담량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위협 단위 홍수 관리의 필요성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이제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이제 홍수량을 유역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홍수 총량제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되어 있고요. 또 다른 교수님들은 기후변화, 도시와 치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서 홍수 예방에 대한 위험 요소가 점점 증대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한 홍수 대응을 위한 치수 정책의 변화 등인데요. 이제 홍수 방어 기준이 상향된다든지 국가 주요 시설 홍수 방어 목표도 차등화되는 실정입니다. 이건 이제 유역 내에서 다양한 부처들이 갖고 있는 법정 계획들 현황입니다. 그래서 하천유역 수장관리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하수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 치수계획,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고요.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계획들이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라든지 재영향평가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치수 정책에 대한 대책이나 예방이나 저감을 위한 대책들인데요. 지금 양을 고시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하천유역 수장관리계획이나 하천기본계획 등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가가 유역종합 취수계획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역종합 취수계획인데 이걸 이제 홍수량을 할당하고 다양한 유역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 자체는 개별법에 따라서 이제 별도로 시행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유역 저류 시설 자체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역 저류 시설이 단지 홍수에 대해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되다 보니까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도가 좀 미흡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에서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약간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유역종합 취수계획에서 이제 수립된 유역 대책이 이제 하도 대책으로 대부분 변경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12대강 유역종합 취수계획을 할 때 강변저류지를 약 84개소 정도 계획했었는데 실제로 설치된 거는 이제 4대강 포함해서 한 7개소 정도.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종합적인 전략과 제도 개선이 없다면 계획과 실행이 이제 별도로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별표에 따른 별도 시행에 관해서는 이제 소관 부처별로 홍수량 분담을 위한 취수시설 각각 설치한다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행 시기도 다르고 중복이나 가다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재정 소요라는 건 사실 토지 매입이라든지 지민 이주라든지 시설물 설치 이런 것들이 장기간 소요되고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 활용도 미흡은 이제 대규모 유역 저류시설이 홍수 방어 시설을 위한 단일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연결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행 법령 자체가 홍수 관련 계획 수립 시 기후변화 위험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근거가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홍수 총량제 개념 및 한계인데요. 이건 이제 관련 연구에서 홍수 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이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이제 홍수량 할당제 도입에 관한 연구, 예전에 건설교통부에서 연구한 거죠. 여기는 홍수량 할당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홍수 총량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이렇게 있는데 의미는 비슷하지만 여기서는 홍수 총량제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때부터.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유역 단위 통합 홍수형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는 홍수량 배분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KI에서 홍수형 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홍수 총량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수 총량제라는 게 이제 앞에서 관련 연구에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의미는 유사하고요. 다들 홍수량 할당, 홍수량 배분, 홍수 총량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1차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도 홍수 총량제로 명명을 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뭐 의미도 비슷한데 홍수량 배분, 홍수량 분담으로 정의하는 거는 이제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홍수 총량제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거는 홍수량 유역 분담제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홍수량 유역 분담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홍수량 유역 분담제는 유역 계획을 통해서 허용된 홍수량을 하천 유역별로 홍수량을 관리하고 유역 참여를 기초로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취소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오염 총량제하고는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홍수량 유역 분담제의 한계인데요. 이제 기존이 상이하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고요. 비용 분담 측면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이제 비용을 분담할 건지, 또 상류 유역과 하류 유역이 어떻게 분담할 건지,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에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은 현재 이제 치수 시설별로 관리 주체별로 이렇게 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수 유역 분담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홍수량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서 규제하고 갈등이 발생할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용 분담 측면에서도 상류 지역하고 수혜 지역이 이렇게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목감천에 저류지 주성농사를 하고 있는데요. 목감천이 저류지가 설치되는 이제 구간은 상류 구간이고요. 사업으로 이제 효과를 보는 구간은 하류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책의 비효율성 측면에서도 이게 이제 물순환 도시계획이라든지 소규모 저류지 등이 이제 주요 대책이 도시 공간에 주로 이렇게 시행되기 때문에 비행 대비 효과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아니면 기술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고려사항인데요. 이건 단지 재류지나 뭐 유역 분담제, 홍수량 분담제 때문에 제가 고려사항을 넣은 건 아니고 우리나라 치수 정책이나 치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물관리 일원화되면서 유럽에 이제 홍수 대책을 많이 갖고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럽이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에 내용은 뭐 화산 개수가 우리가 크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제가 21년 7월 유럽 홍수 때 200명 이상이 독일에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24시간 넘어가 100에서 150mm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제가 20년 8월에 선진강 홍수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300mm 이상이 왔는데 다시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거. 우리나라가 뭐 치수 정책을 잘 하고 있다고도 생각되지만 사실은 유럽하고 우리나라는 분명히 홍수 특성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주요 치수 아이템으로 이제 내세웠던 이제 뭐 NF인데요. 자연기반 해법이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기반 해법이라는 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이 있지만 사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정책을 펴면서 이제 이게 이제 고충사항들이 있는데 이 고충사항들이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장수의 제약, 효과 불확실성, 엔지니어링 전문성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사업 추진하면서 되게 약점으로 지정됐던 사항을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정리했던 사항을 제가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인데요. 지금은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사실 뭐 불가능하겠죠. 근데 국가 차원에서 이제 분명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 위험에 대한 인지 수준을 제고할 수도 있고 시대스 높은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역 물산환 체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다양한 이제 저영향 개발 기법이라든지 유역 중심으로 자연기본 해법을 특정 하천 유역 치수 계획을 비롯한 계획 등에 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역 치수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정 계획을 이제 정비한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사실 특정 하천 유역 치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하기 되게 좋은 계획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환경부에서 조금만 발전시켜 나가면 사실 뭐 관계 부처 공동으로 수립하는 유일한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도시홍수 대응 시스템을 선진하는 부분도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도시 침수에 대한 감시나 예측이나 예경보 대응 이런 것들은 통합 관리 모델 구축으로 홍수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홍수량 유역 분담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수량 유역 분담제 도입을 위해서는 계획 측면에서는 지금 유일하게 수장법에서 하천유역 수장관리계획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기본 개념을 도입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럼 하천유역 수장관리 계획하고 실행계획인 하천 기본계획에서 이제 홍수량을 좀 유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치수시설 설치 계획에서도 이제 하천유역 수장관리 계획과 하천 기본계획에서 도시등 홍수량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겠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홍수량 유역 분담제가 이제 전국 표준되기 위해서는 표준 유역 단위로 이제 홍수량을 설정하다든지 하천 유역 단위로 홍수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역 단위 허용 홍수량을 배분할 필요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라든지 수문학적으로 객관성이 요구되는 이제 홍수량 관리 기술이 필요한데요. 지금도 이제 홍수량 산지는 표준 지침이 있지만 뭐 대부분 외계 변수 추정에 있어서는 약간 허용되는 다른 방법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허용 홍수량 관리 측면에서 치수대책 이익 평가를 위한 평가 기술이라든지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수랑 위협 분담제를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실 규제하고 갈등이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회적 합의 기구가 필요한데요. 그런 유형물관리위원회에서 기능을 확대해서 맡았으면 좋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출량을 증가시키는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 해안부에서 지금 이미 실시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 규모를 제한한다든지 부과금을 부여하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역 상하류, 그다음에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에서 이제 비용 분담이나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를 동반하는 제도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세미나라든지 토론을 통해서 공론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하고 발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추진 체계는 분명히 이제 홍수랑 위협 분담제라든지 이런 원칙이나 기본 방향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제시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협별 홍수랑 할당은 당연히 하신역 수장관리계획에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담제 시행이라든지 이행계획은 하층 기본계획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이제 수립하는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행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추진책을 생각합니다. 재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여러 가지 연구에서 나와 있던 부분인데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하고 별도의 특별하게 설치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봤고요. 인센티브는 홍수량 거래제도, 그러니까 상하류라든지 이런 지역 간의 홍수량 거래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고려돼야 될 요소들이 단지 이제 저희가 홍수랑 위협 분담점을 생각할 게 아니고 기후 변화에 맞춰서 홍수 방어 목표의 적정성에 맞춰서 그다음에 물 순환하고 환경성 개선에 대한 변화 요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향후 계획인데요. 홍수량 분담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유역 계획을 통해서 할당된 홍수량을 하천 유역별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치수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제도적으로 이제 홍수량 유역 분담제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으로는 상하류 지자체 간에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사이에서 비용 분담이라든지 인센티브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이게 위협 분담제라는 게 다양한 제도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제도 개선하고 실본 사업 등을 통해서 후속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천역 수장관리계에서 위협 홍수량 배분하고 이제 이에 따라서 홍수량 관리 협의 체계, 홍수량 위협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자체별 홍수량 조정이나 치수 대책 마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체화된 게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